자, 뷰티입니다. 오늘은 다들 요즘 에어랑 할 거 없이 무선 이어폰들을 다 귀에 꽂고 다니는 거 많이 보잖아요. 사용하기도 편하고 예전에 유선보다도 편하고 하니까 좋죠. 근데 그 무선 이어폰 기능 중에서 또 사람들이 또 많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게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잖아요. 말 그대로 노이즈 소음을 없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이즈 캔슬링 하면 결국은 쉽게 생각해서 바깥의 소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오로지 폰이나 이렇게 나는 그 음악 소리나 그것만 들을 수 있는 거고 바깥의 외부의 소리를 차단시켜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이 되게 좀 편하고 좋다고 하는데 저는 늘 보면 항상 애들 한쪽 귀가 아니고 양쪽 귀에 다 꽂고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밖에서 소리 나는 거 안 들릴 거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까지 된다면 더 바깥 소리가 안 들릴 거고 해서 길 건널 때도 보면 애들은 보통 길 건너면 좌측을 먼저 보고 왼쪽을 먼저 보고 이렇게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봐야 되는데 왼쪽을 먼저 보도 않고 그냥 길 건너는 애들 되게 많이 있어. 길 건널 때 왼쪽 보고 이렇게 차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건너는 거 유치원 때부터 했을 텐데 저희 때 같으면 유치원을 다니는 애들이 저도 유치원을 안 다녔고 유치원 안 다니는 애들이 많아서 그런 걸 그럴 때부터 안 해서 잘 모르나 하고 이해를 하겠지만 요즘은 거의 다 유치원에다 댕기고 해서 길 건널 때 좌를 먼저 보고 가라는 그런 거 다 들어봤을 텐데 진짜 초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고등학생들 중에서도 왼쪽 안 보고 건너가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냥 오른쪽만 보거나 아니면 아예 차가 오든지 안 오는지 신경 안 쓰고 그냥 지갈길을 묵묵히 가는 애들. 그런 애들 되게 많다고. 그러니까 사고 나도 그건 어떻게 요즘은 진짜 블랙박스가 다 있어서 정말 무단횡단을 사람이 했다거나 아니면 진짜 좌를 안 보고 그냥 막 뛰어들었다거나 급하게. 그러면 예전에는 무조건 차가 잘못이고 사람이 잘못이 없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을지 몰라도 요즘은 블랙박스가 있는 바람에 그런 사고가 나도 정말 사람이 좌를 살피지 않고 그냥 무단횡단을 그것도 밤에 컴컴할 때 그렇게 했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그렇게 무단횡단해서 사고 났다나 그러면 당연히 차가 아니고 사람한테도 책임을 많이 지워요. 특히 자전거나 이런 것도 똑같죠. 자전거는 말 그대로 사람이 아니고 차로 인정해 주는 거. 그래서 자전거랑 어떻게 차랑 그렇게 했는데 그 자전거가 정말 좌우도 안 살피고 갑자기 툭 튀어나왔거나 아니면 무단으로 건너가려고 했다가 사고가 났거나 그런 거면 다 CCTV에 블랙박스에 다 찍혀있고 하니까 자전거가 오히려 더 잘 물어줄 판이죠. 여하튼 말이 좀 딴 데로 샜는데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결국은 이 사람들의 청각과 뇌의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게 정말 이제 도움이 되는 거는 그런 거 아닐까? 집에서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자기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어떤 카페나 공간에서 자기가 조용히 자기만의 어떤 자기만의 어떤 조용한 공간에서 음악을 듣는 그런 상황에서는 노이즈 캔슬링이 좋을 것 같은데 길거리 댕기면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고 그냥 댕기면 진짜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거 외에 또 다른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겠죠. 무슨 소리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주변 소음을 차단하는 노이즈 캔슬링. 노이즈 캔슬링 하면 주변 소음이 차단이 되죠. 그냥 음악 소리만 들리는가 아니면 자기가 듣고 있는 유튜브 소리만 들리는 거죠. 그런 노이즈 캔슬 이어폰이 이런 청각과 큰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거. 17일 BBC는 영국 방송이죠. 공영방송. BBC는 최근 청각 이상을 호소하는 젊은 사람들이 급증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어폰에 내장된 그런 주요 기능인 노이즈 캔슬링을 이런 청각 이상을 불러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BBC는 이런 청각 정보 처리 장애 진단을 받은 25세 A씨를 소개하면서 이 청각 정보 처리 장애, 그러니까 청각 정보를 처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그런 장애는 청각 청력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청력, 그러니까 이런 장애라는 게 청각 정보 처리 장애라는 게 뭔가 듣지를 못한다, 청력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게 아니고 정상적인 청력임에도 불구하고 말소리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장애가 청각 정보 처리 장애. 즉 들리는 건 이상 없는데 그럼 들리는 걸 제대로 처리를 못한다는 거죠. 결국은 귀로 들어온 그런 어떤 청각 신호가 뇌로 전달되는 그 과정에서 그 소리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 분명히 소리는 들리는데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의미 파악을 못한다는 게 이게 정보 처리, 청각 정보 처리 장애라는 것. 일반적인 어떤 청력 손실하고는 다르게 뇌에 문제가 발생하면 겪는 증상이라는 거죠. 이게 보통 뇌에 이상이 생겨야지
생기는 어떤 청각 정보 처리 장애인데 뇌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청력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요즘 이렇게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청각시로로 뭔가 이렇게 귀로 들리는 걸 제대로 의미 파악을 못해서 겪는 이런 청각 정보 처리 장애를 겪는 젊은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 주변의 소음 속에서는 조용한데 이렇게 들리는 말도 이해 잘 못하는데 막 주변 소음 속에서는 더욱더 언어를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중추 청각 정보 처리 장애라고도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여기 보면 BBC에 따르면 A씨는 어떤 25세 A씨는 대학 강의를 직접 참석하지 못했다는 거. A씨는 그래서 직접 참석을 못해서 강의를 직접 참석을 못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자막을 보면서 강의를 들었다는 거.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A씨는 직접 강의를 듣고자 했을 때는 모든 말이 뭔가 횡설수설처럼 들렸다. 그러니까 자기가 온라인으로 강의 들을 때는 그래도 뭐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었는데 직접 자기가 강의실에 가서 강의를 들을 때는 뭐 하는 말들이 무슨 소리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다는. 그만큼 거기 이어폰으로 온라인 강의를 들을 때는 다른 주변 소음 다 없애고 노이즈 캔슬링해서 그 말만 들으니까 머리에 쏙쏙쏙 박혔는데 막상 강의실에 가서 강의를 들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막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타이핑하거나 아니면 뭐 작게 속삭이는 소리 이런 것도 왜 강의실 대학교 강의실 가면 그 교수가 얘기하면 그걸 이제 뭐 자기 컴퓨터에다가 타이핑해서 입력시키거나 아니면 사람들끼리도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 등이 교실에서 들을 수 있는 이런 소음 때문에 뭐 충분히 어느 환경에서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소음들 때문에 강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노이즈 캔슬링으로 오직 주변 소음들 다 막아놓고 자기가 듣고자 하는 그 소리만 이어폰으로 들리는 그 소리만 귀에 쏙쏙 들리는 그 소리만 듣다가 자기가 듣고자 하는 그런 말고 주변 어떤 그런 소리 말고 다른 주변 소음이 들리게 되니까 이해를 못하겠다고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게 되게 좀 설마 그렇겠냐고 그런 것까지 설마 되겠냐 싶어도 이게 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좀 나이 든 어른들 같으면야 원체 뭐 이런저런 소음에 많이 익숙해져 왔으니까 그런 걸 걸러내고 또 뭐 무슨 이어폰 그렇게 노이즈 캔슬링 안 하고 그냥 정상적일 때 들어도 웬만큼 주변에서 하는 말들 다 구별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쪼매낼 때부터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사는 애들 뭐 초중고생들 늘 이어폰 귀에 꽂고 살거나 아니면 헤드셋 양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다 듣고 다니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게 마치 유행이잖아. 안 하고 있으면은 다른 애들 다 그러고 있는데 자기 안 하고 있으면 뭔가 유행에 뒤처지고 뭔가 폼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애들 뭐 이어폰이 싸다 안 싸다 이런 걸 떠나서 요즘은 뭐 싼 이어폰에도 노이즈 캔슬링 기능 이런 것들 다 있는 것도 많으니까 아니면 애들 많이 하고 다니는 그 아이폰 뭐 그런 이 이어폰들은 전부 다 노이즈 캔슬링 기본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A씨는 그래서 하루에 자기는 본인이 5시간 이상 하루에 5시간 이상 노이즈 캔슬링이 탑재된 이런 무선 이어폰을 사용해 왔다는 거.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이런 노이즈 캔슬링이 결국은 이런 A씨의 뇌에 영향을 줬다라고 주장한다. 이게 뭐 확실히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이어폰이 이런 어떤 이 주변 어떤 소음을 가려서 이해를 못하는 이런 이 청각 정보 처리 장애를 일으켰다는 꼭 이거 하나만이 이유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주된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보면 이런 영국 청각학회 클리어 벤튼이라는 사람은 BBC와 인터뷰에서 이 노이즈 캔슬링으로 인해서 내가 자동차 경적 소리 이런 것 같은 일상적인 소리를 잊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쪼매날 때부터 자꾸 이렇게 노이즈 캔슬링 소리를 들어보다 노이즈 캔슬링으로 이렇게 이어폰 꽂아서 듣다 보면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이런 소음들을 자주 못 듣다 보니까 그 소음이 나는 걸 이게 자동차 경적 소리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인지 뭐가 뭐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인지 뭐 이런 주변 소음들 구별을 못 한다는 거죠. 10대 후반이 돼서야 뇌는 그런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청취 기술을 완성한다. 결국 10대 이후에 후반이 돼서야 그런 이런저런 주변 소음들을 다 구별하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듣는 그런 어떤 기능이 완성이 되는데 쪼맨할 때부터 요즘 초등학교들도 딱 귀에다 그런 거 하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좀 한쪽만 하고 댕기라든가 아니면은 진짜
필요할 때만 쓰라고 해도 거의 뭐 보통 다닐 때도 그렇고 뭐 집에서도 이어폰 꽂고 있고 많이 그래요. 저도 집에 있을 때 뭐 이런저런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뭐 할 수 없이 TV를 보거나 뭐 할 때 이렇게 이어폰을 아니면 헤드셋을 쓰고 있는데 이어폰을 해도 저 같으면 한쪽 귀만 듣고 있죠. 두 쪽 다 하기에는 왠지 주변 소리가 너무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왠지 더 불안해서 그렇게 양쪽 귀를 다 하진 않죠. 가끔 영화 볼 때 조금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뭐 헤드셋을 양쪽에 다 쓰고 있거나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한쪽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처럼 나이 든 사람들은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주변 소음들 뭐 구분해서 이해하는 거 다 어느 정도 그렇게 여기처럼 10대 후반이 돼야지 뇌는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청취 기술을 완성한다는데 저희는 벌써 다 나이가 얼만큼 됐으니까 굳이 저런 어떤 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뭐 노이즈 캔슬링 하는 거 듣다가 다시 그 헤드셋 빼고 있어도 주변에서 말하는 거 뭐 구별해서 못 듣거나 막 카페에 가서 사람들 막 이렇게 막 떠드는 소리 속에서 내가 나 맞은편에 아니면 내 동료의 내 친구의 뭐 어떤 내 가족의 얘기를 못 알아듣거나 그런 일은 없잖아. 아무리 시끄러워도 앞에서 얘기하는 건 다 들리지 안 들리게 왜 안 들리겠어요 좀.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노이즈 캔슬링을 통해서 일상 소음이 없는 환경이 있다면 어린 나이 아주 쪼민할 때부터 이런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이런 뭐 이어폰을 통해서 계속 뭐 듣는 것을 해왔다 그러면 진짜 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어린 나이부터 초등학교나 아니면 초등학교가 더 어린 그런 나이부터 노이즈 캔슬링을 통해서 이런 소음이 없는 환경에서 있었다면 이 말과 소음을 처리하는 그런 능력 발달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런 거 걱정 안 하고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조그만 애들한테 뭐 애들이 사달라고 하면 다 막 이어폰 얼마 안 사줄게 이러면 사주고 막 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래서 조그만 애들이 다 양쪽에 이어폰 다 쓰고 차고 이어폰 하고 또 노이즈 캔슬링 기능 되는 거 하고 쥐는 애들 너무 많아요. 집에서든 밖에서든. 근데 이제 그런 조그만 애들은 뭐 그런 소리랑 주변의 어떤 말, 소음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할 줄 모른다고. 아직은 내가 그만큼 소음을 아니면 어떤 말이나 이런 주변의 어떤 소리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듣는 기능이 아직 그런 능력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이런 뭐 10대 후반이 돼서 완성된다 그러니까 아직도 10대 초중반이거나 아니면 10대도 안 된 그런 애들한테는 노이즈 캔슬링 되는 이어폰을 사줘서 뭐 듣더라도 양쪽으로 다 착용해서 그렇게 듣는 것보다 한쪽으로 착용해서 듣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어린 나이 때는 이런 주변 소음을 구별해서 듣는 능력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이어폰을 쓰다 보면 말하고 소음을 처리하는 능력 발달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 대단히 엄청난 결과 아니겠어요. 그렇죠? 계속 보면. 그러면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한 어떤 조치는 뭐가 있을까? 전문가들은 헤드폰 사용 시간을 줄여라. 헤드폰은 아무래도 양쪽으로 다 착용하고 있으니까 헤드폰 사용 시간을 줄여라. 그리고 또 배경소음이 들리는 투명성 모드, 트랜스페런트 모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깥 소음이 다 들리는 거, 아까처럼 노이즈 캔슬링이 아니고 바깥 소음이 들리는 그런 모드도 있잖아요. 그런 거 사용하고 또 귀를 완전히 막지 않는 헤드폰을 착용해라. 귀를 완전히 막아서 주변 소음이 아예 들리지 않는 그런 헤드폰 말고 약간 이렇게 좀 간격이 있어서 주변 소음이 좀 들릴 수 있는 그런 헤드폰을 착용할 것을 제안했다는 거죠. 결국은 조심해서 개인이 써야 된다는 거지. 헤드폰도 오래 쓰지 않고, 뭐 특히나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헤드폰 양쪽으로 다 귀 막고 다니는 헤드폰을 바깥에 쓰든 안에 쓰든 사용하는 걸 좀 자제를 시켜야 되겠죠. 특히 바깥에 다니면서 조그마한 애들이 뭐 물론 뭐 20살 이상 어른들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 아까 전 10대 후반 되면은 어느 정도 주변 소음을 구별해서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다 완성됐다 하니까 조금 뭐 알아서 자기가 큰 걱정 안 하고 쓰면 될 텐데 특히나 이렇게 10대 후반 전 애들 뭐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는 그런 애들 그보다 더 어리게 막 유치원 다니는 애들한테 양쪽 이어폰 다쳐 그러는 일은 저는 잘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어쨌든 그렇게 초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특히 저렇게 노이즈 캔슬링 되는 이어폰을 양쪽으로 하고 다니는 애들 많죠. 특히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되면 뭐 대부분 다 거의 보는 애들 중에 열에 한 정말 9명, 9명은 전부 다 귀에다 그렇게 늘 꽂고 다녀. 그것도 한쪽 꽂고 다니는 것보다 양쪽을 다 꽂고 다니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딱 여기 학원에서 나가려면 그때부터 이제 귀에 다 꽂고 있어. 그래서 뭐 빼고 한쪽만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뭐 제가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닌데 그런 말을 뭐 그렇게 잘 듣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뭐 부모가 얘기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확실하겠죠. 뭐 학교에서 쌤들, 아니면 이렇게 학원에서 쌤들, 얘기해 주는 거 별로 이렇게 말발 없어. 별로 뭐 쌤들 하는 말에 그렇게 겁나지도 않으니까. 정말 제일 효과가 좋은 건 집에서 애들한테 이렇게 헤드폰 사용 시간도 좀 줄이고, 특히나 이렇게 양쪽으로 이어폰 꽂을 때는 저렇게 노이즈 캔슬링 기능 하지 말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양쪽으로 이어폰 꽂고 다니지 말라고. 그래서 길 건너고 뭐 할 때 주변 소음도 듣고, 길 건널 때는 또 특히 이 좌측도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꼭 길 건너고 하라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너무너무 안 돼 있는 애들, 뭐 요즘 많이 타고 다니는 그런 킥보드, 전동 킥보드 이런 것도 그렇게 타고 진짜 혼자 타도 그런데 몇 명이 타고 다니면서 좌우도 안 살피고 그냥 길 건너고 막 가는 애들. 그러다가 2명, 3명 이런 애들이 차에 어떻게 치이기라도 해봐. 아무것도 보호장비가 없는 전동 킥보드인데 뭐 엄청 많이 다치죠. 죽거나 다치는 게 진짜 다반사일 텐데, 그런 거 집에서 애들한테 뭘 얘기하고 하는 거 진짜 부모님들이 조금 더 좀 책임감이나 경각심을 가지고 애들한테 좀 쉽게, 애들 뭐 말해도 말 안 듣는다. 그럼 대체 누가 애들을 그렇게 하도록 시키겠어? 부모님 외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모도 말해서 말 안 듣는데 그걸 뭐 학교 쌤이나 학원 쌤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제3자가 애한테 이래라 저래라 어떤 말을 하겠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헤드폰 사용해서 어떤 청각 장애, 아까 청각 정보 처리 장애, 이거 병이잖아. 이게 심각한 병이에요. 자기가 진짜 일반적인 환경에서 얘기를 듣는데 이게 막 이 소리 저 소리 막 섞이면 이게 구별이 안 돼서 이해를 못 한다. 그러면 진짜 걔가 나중에 뭐 학교 성적도 그렇고 학교 공부도 그렇고 뭐 대학생 어른 이렇게 돼가 지낼 때 직장 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제대로 하겠어요. 그냥 뭐 어디 자기만의 공간에 갇혀서 살 수 있는 것밖에 안 되겠죠. 되게 심각한 어떤 뭐 문제라고 볼 수 있으니까, 특히 어린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어린애들, 그런 애들, 초중고 애들한테는 이렇게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이어폰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양쪽 귀를 다 막는 헤드폰 사용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고 사용을 해도 시간도 좀 줄이고, 그리고 뭐 이어폰이 내는 것은 특히 양쪽 말고 한쪽만 써가지고 댕기라고. 그렇게 한쪽만 써도 충분히 음악 소리든 뭐 말든 다 듣기는 한데, 이게 마치 유행처럼 그냥 양쪽에 다 꽂고 이렇게 있으면은 폼 난다고 그렇게 댕기는 애들이 많은데, 진짜 저처럼 나이가 든 사람들 이렇게 귀에다가 이어폰 오래 끼고 댕기면 진짜 귀가 아프고 막 그런데 애들도 오죽하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 꼭 부모님들이 더 신경 쓰고, 뭐 저처럼 학원쌤이나 뭐 쌤들도 얘기는 하겠지만 그건 부모님 얘기해 주는 게, 그래서 부모님이 뭐라고 안 했을 때 혼내고 뭐라고 제재를 가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지 다른 사람은 해줄 수가 없어. 자, 어쨌든 이렇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이어폰을 사용했을 때 이 청각 정보 처리 장애라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그런 어떤 장애, 질병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장애가 있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 아까 봤잖아요. 강의실에서 이렇게 들리는 그런 뭐 일반적인 그런 소음 속에서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뭐 교수가 얘기하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거. 그거 되게 심각한 거죠. 그럼 그냥 지 혼자 뭐 이어폰 꽂고 그렇게 이어폰에서 귀에서 바로 이렇게 속삭여주는 그런 말만 이해하고 주변 소음하고 구분해서 이해를 못한다는 건 되게 심각한 병이에요. 그러면 정말 다른 사람들하고 사회생활 절대 못하죠. 직장생활 어떻게 하겠어? 진짜 쥐죽은지 조용하게 지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을 수 있는 직장생활이 어디 있어요? 주변에 온갖 차 소리, 뭐 사람 소리, 뭐 이런저런 소음들이 얼마나 많이 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해서 부모님들이 애들 이렇게 이어폰 쓰고 하는 거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BT였습니다.